예멘에서 납치된 엄영선 씨는 피살됐다고 공식 확인됐습니다. 알카에다의 소행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해구산 제공 등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파업 중인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비해고 근로자들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자진 철수해서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소속 의사의 신종플루 감염 증세를 뒤늦게 신고하는 등 전염병 예방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멘에서 한국인 여성 엄영선 씨가 피살됐다고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알카에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국가와 함께 진상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예멘 북부 사다에서 어젯밤 발견된 외국인 시신 3구 가운데 한국인 여성 엄영선 씨가 포함되어 있다고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현지에서 엄 씨와 함께 일하던 한국인 의사가 시신 검안시 입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엄 씨의 시신은 현재 산하병원의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으며 오늘 중 수도 산하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숨진 엄 씨의 가족은 오늘 밤 외교부 당국자와 함께 현지로 떠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피살 사건을 엄중 규탄하면서 진상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근본 사건의 신속한 진상 파악을 위해 예멘 정부 및 독일, 영국 등 관련 국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예멘 정부는 북부 사다 지역의 시아파 반군을 대후로 지목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자행한 단체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의 고향이기도 한 예멘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와 납치가 빈발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추가 사태에 대비해 위험 지역 방문과 체류를 삼가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현지 교민들에게 철수를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선경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밤 오바마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확장 억지력 제공과 오자회담 등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해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 곽인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 한미 정상이 오늘 밤 머리를 맞댑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 30분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동 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은 우선 전방위 협력 강화를 담은 한미 동맹에 관한 미래 비전 선언을 채택하고 긴밀한 협력과 확고한 안보 태세를 거듭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해구산 제공 등 확장 억지력 개념이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을 명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한미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정부는 19일 열리는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 준비를 위해서 준비인력 4명이 내일 오전에 방북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대변인은 실무회담 우리 측 대표단 14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다면서 19일 회담에서 억류 근로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북측의 일방적 요구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성에 80일 가까이 억류 조사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에게 유씨의 형이 직접 쓴 편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 원에 이르고 한반도 안보 리스크 증가 등 간접 손실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14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장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오늘 비해고 근로자들을 평택 공장 안으로 진입시키려다가 자진 철수했습니다. 노노 간 충돌을 피했지만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옥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쌍용차 직원 3,000여 명이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공장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회사가 살려면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공장 점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식으로 일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그러나 여러분들의 한 달 여간의 파업으로 이제 이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집회 도중 공장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점거 농성 중인 노조원들과 대치는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한쪽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또 한쪽에서는 회사의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노노 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직원 가족들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리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회의와 협박 전화하지 말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곳곳에서 둘로 나뉜 쌍용 자동차 직원들 간의 고성과 언쟁, 몸싸움도 계속됐습니다. 오늘 사측은 오전 11시 반쯤 농성을 끝내고 해산했지만 조업을 위해 앞으로도 출근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오늘 충돌은 면했지만 노노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면서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선욱입니다. 유신헌법에 명시된 긴급조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이 법원에 집단으로 재심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로 억울한 피해를 본 피해자 9명에 대한 재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1심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9명 가운데 지난 1975년 의문사를 당한 고 장준하 선생과 재야 정치인인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해 무고에 가까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반인들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오는 9월 말부터 경제적 이유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갖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는 9월 26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정했으며 300만 원 벌금형을 사회봉사 시간으로 환산하면 480시간에 해당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신종플루 감염자로 확인한 소속 여의사를 보건당국 검사 결과 감염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측에 의해서 신종플루 환자로 확진된 의사의 다른 검체를 검사한 결과 1차로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의사는 미국을 다녀온 후 지난 10일 증세가 나타났지만 병원 측은 보건당국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아서 전염병 예방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형 점포를 잇따라 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를 억제하기 위한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 협의를 갖고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 등록제를 대형 업체가 직영하는 이른바 슈퍼마켓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제를 담은 법안이 시행되면 대형 유통업체 직영 슈퍼마켓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한 명이 목숨을 잃고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이란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란에서는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인 시민에게 민병대가 총격을 가하면서 한 명이 사망했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60%가 넘는 득표율로 아마디네자드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무사비 전 총리의 지지자들은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침묵하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민주와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Say to those people who put so much hope and energy and optimism into the political process, I would say to them that the world is watching and inspired.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희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국제사회는 잇따라 이란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파리 에어쇼에서는 항공기 안전 문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여객기를 제작한 에어버스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톰 앤더스 에어버스 최고 경영자는 안전 기록을 내세우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So far been the safest, one of the safest commercial aircraft that ever were built. We are supporting the investigation as much as we can.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 박람회에는 항공산업 관계자들이 몰렸지만 경기 침체와 에어프랑스 추락 사고로 행사장은 엄숙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테러전에 참여하고 있는 하버드대 키트 파커 교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식 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파커 교수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경비 순찰을 맡은 동시에 학생을 가르치며 이중 생활을 하던 파커 교수는 올해 제대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개발한 2m 길이의 뱀 모양 로봇. 머리 부분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사람이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뱀 로봇은 터널이나 굴, 건물의 갈라진 틈 등 군사용 로봇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도 자유롭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방은 낮에 차차 흐려지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뒤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32도로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9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